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6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예상이 되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양 지수가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1% 넘게 빠지고 있죠. 2,578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밀리면서 현재는 74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테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또 대출 우대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위 테마 1위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참여를 하면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번에 음원과 음반이 상위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전, 전력 설비 이런 관련주들은 오름세 보이면서 3위에는 스마트 그리드가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개선 기대감을 안고 가는 통신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위단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세 분출하는 거에서 방산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5위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직까지도 힘이 좋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멘토님과 같이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양시장이 낙폭을 조금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오후장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요즘 미장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버텨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급등세나 이런 부분 연출된 것보다는. 근데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4%대 상승을 했었는데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줄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시작했던 시장은 생각보다 너무 저조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약간 테마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양자 암호나 뭐 이런 부분도 테마성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가 약해도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쪽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0만 원도 터치를 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은 재미가 없고 제약바이오만 가고 있는 시장 여기서 있을 때 우리가 소외가 안 되려고 한다면 좀 비싸더라도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는 가는 섹터가 계속 가고 또 테마 안에서는 수시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이 바이오만 계속해서 날아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이렇다 할 트리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바이오가 조금 고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짚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추려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G2 파워발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G2 파워부터 이슈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워낙 종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형주 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소형주로는 우진엔텍, G2파워가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변동성이나 상승세가 제일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지켜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형 원전만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 SMR 쪽으로만 들어가는 부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들어가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딱 그거에 맞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G2파워가 오늘 올라줬던 이유는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MOU 체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 원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1월달 성과가 드디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원전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공을 했던 부분이 컸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과의 MOU까지도 체결한다는 거는 더욱더 확장세나 이런 부분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쪽은 SMR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유럽에서는 대형 원전을 좀 더 비중을 두는 모습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 플러스 SMR까지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원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 안에서 계속해서 대형 원전보다는 요즘에는 그럼 SMR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은 좀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어느 시점 정도로 예측을 하실까요? 지금 G2파워나 우진에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연출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진에텍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어요. 근데 두 종목 다 시총이 1,000억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매매할 때 조금 유의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아까 우진엔텍과 그리고 G2파워랑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바닥권을 먼저 돌파를 해주고 체코원전 수주 당시에도 고점대를 형성을 해줬지만 그 고점대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제는 우상향하는 패턴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우리 기술을 좀 제가 봤을 때는 탑픽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합병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 테마들이 두산그룹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상승 탄력은 더욱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중소형단에서 변동성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진엔텍,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갭을 띄워서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 갭을 메우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을 살펴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짚어주셨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또 방산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원전이 계속 가는 만큼 방산도 꾸준히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이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해지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형주들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만큼 워낙 고점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소형단이 더 적합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거의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방산 3대장, 그리고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우상향이나 이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문제였던 거는 소형, 중소형주 관련 방산주였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1, 2%씩 계속 꾸준한 우상향이 나왔다고 하면 중소형주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를 때마다 뭐 10%, 20%까지도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대응하는 포인트는 뭐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기업 합병이랑 분할 이후로도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던 모습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들어가도 괜찮나 안 괜찮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실적주로 가는 만큼 실적 시즌이 왔을 때 더욱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21선 부근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 35만 원 선에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뭐 LR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가장 놓쳤던 부분은 그때라도 담을 걸 이런 후회가 되게 많이 드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워낙 경기 침체나 경기가 안 좋아져도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인 만큼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풍산이라는 종목도 이제는 슬슬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리 가격이랑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탄약 가격이에요.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부분일 때 소모품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관총에 들어가는 총알이나 아니면 대포에 들어가는 탄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풍산은 그거를 제작이나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고 요즘 구리가 중국 부양책 정책 이후로 급상승했던 모습세 그리고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데 풍산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구리 가격이랑 이제는 영향 없이 실적으로도 좀 갈 수 있는 영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아직까지 전고점을 못 뚫은 풍산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라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늘 장에서는 한일단조나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성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상승하다가 윗꼬리가 좀 그렇게 과도하게 안 나온다고 하면 종가쯤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단 안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안에서 아무리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나는 조금 멀리 내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사실 이 방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선이 되면 종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전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방산주한테 악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국방을 너무 약하게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 침략도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불안 심리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저는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성의 악재지 다른 나라들 동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어떻게 보면 중동 쪽 이쪽도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인 수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런 멘토님의 코멘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테마로 알려져 있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번 관련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시추기업으로 꼽히는 슐럼버거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스틸의 주가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슐럼버거의 참여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왕고래 테마주들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고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테마성 종목이 강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추라는 게 여기가 성공되면 좋겠지만 여기가 실패돼도 다른 구역까지도 시추하면서 계속적인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별 담아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고점일 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저점일 때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 말은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음날 또
급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좀 안정돼 있고 특정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신시티 같은 경우도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대한고래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불 때마다 급등락이 나왔던 모세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각 테마를 대응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올라가서 따라가서 더 수익을 봐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테마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거면은 차트상으로 어떻게 급등세가 연출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 신스틸도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저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왔을 때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2,700원 구간을 좀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왕고래 테마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멘토님이 대왕고래 하면 떠올랐던 여태까지의 대장격의 종목들이 아니라 좀 새로운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차별화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대장주급으로 얘기했던 종목은 GS 글로벌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 테마랑 되게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원전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진엔텍 그리고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기존에 잘 갔던 GS 글로벌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 호재에도 조금 주춤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자금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고점인 종목들 들어가는 것 전략보다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진짜 눈치 보기 정세,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하면서 못 가고 중소형주들이 가는 장세라고 여겨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보면 GS 글로벌이나 신스틸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겠지만 GS 글로벌을 모아가시는 전략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직 추세상으로는 하향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세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3,100원에서 3,200원 사이가 조금 가격적으로 기간 행보가 좀 거쳤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주목받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올랐던 종목들 대비 저가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장주 안에서 내가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은 간략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11시 주식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도 오늘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스템이 오늘 장 안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5가지 종목을 살펴줬습니다. 한일단조 오늘도 만나볼 수 있죠. 9시 5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역시나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나란히 9시 28분, 2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주면서 오늘 장에서도 힘이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SY스틸텍,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시 18분경에 짚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펜트론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짚어준 종목이 바로 펜트론이었는데 저희가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이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정확한 시점에서 포착을 해줍니다. 내가 그날 급등하는 종목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도 그날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장 안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포착했는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한일단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힘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9시 57분경에 AI 시스템은 포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무기, 군수를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한번 한일단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5% 넘게 또 슈팅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시세 분출이 좀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도 좀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중소형 방산주들 쪽으로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 잘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 요즘의 흐름세가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호재나 이런 부분이 작용할 때 더욱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 약간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말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익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한일단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중소형 방산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다른 방산주들을 지켜봤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정도로 고점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바닥권에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 근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워낙 시총이 낮은 점 이런 부분이 조금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 초보자분들은 왜 어렵냐면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를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워낙 그 호가창에 호가가 비는 모습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팔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정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한 번에 거래량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때가 수익 보고 나올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쯤에 윗꼬리가 어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이고 지금 AI 같은 경우는 포착을 하고 15%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은 실현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으로 이 한일단조를 지켜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2,500원에서 2,600원 사이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좋습니다. 시총만 낮을 뿐이지 시총으로 봤을 경우에는 워낙 탄탄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작년 실적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150억이에요. 근데 시총은 지금 1천억도 안 되는 점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거래량 이런 부분 조금 체크해 볼 시기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산 안에서는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눈길을 돌리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일단조가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멘토님께서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실적은 워낙 좋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2,500원에서 2,6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이라고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AI 시스템이 오늘 장 안에서 한일단조 짚어줬습니다. 그 포착 시점에만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오늘 장 안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이미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9시 5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죠. 내가 이렇게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적절한 시점에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시면서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스스로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요. 서둘러서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관련된 섹터 바로 또 방산이죠. 원전이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오늘 또 두 가지를 짚어줬는데 보성파워텍부터 순차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2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네요. 오늘부터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24일에는 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또 기대감으로 수혜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시세 분출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흐름상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행보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성파워텍도 이 종목도 조금 흐름이 다르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원전 관련주는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AI가 포착한 거는 보성파워텍이랑 우리기술인데 저는 보성파워텍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기술이 좀 더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점쳐지는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보성파워텍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세. 그리고 딱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종목이 뭐냐, 어떤 파동이냐라고 봤을 때 AI가 N파를 되게 많이 잡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AI가 포착했던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다수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는 한 번만 더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번 랠리가 충분히 올 가능성은 있고 지금은 특정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순위를 매기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보성파워텍도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본다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철골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을 납품하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더욱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원전 관련해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게 새로운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쓰다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회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옛날부터 했던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을 대응할 때는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보성파워텍 만나봤습니다. AI가 N자 파동이 나오는 종목을 참 잘 잡는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붙여주셨죠. 바닥권을 탈피한 후에 지금 올라가려는 그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적절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나는 단기적인 거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어서 우리기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은 바로 직전에 9시 28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멘토님께서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 두 가지를 굳이 나누자면 우리기술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오늘 장 안에서 보성파워텍은 9% 정도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기술은 살짝 더 약해요. 역시나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제어 예측 전문 업체인데 이걸 국산화했던 모습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 관련해가지고 국제과제로 선정이 됐던 점 이런 점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즘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더딘 모습세가 뭐냐면 과거에 상승했던 부분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어떤 종목들을 가장 선정을 많이 하냐라고 봤을 때는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중소형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저는 따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상승세가 불었을 때 얼마만큼 올랐었냐 이런 부분이 중요했던 모습인데 체코원전 수주 당시에도 가장 거기서 상승세나 그리고 고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갱신했던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추세상으로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 번에 급등세가 연출되고 조정이 들어가고
급등 연출되고 조정이 들어와도 지금 저점 구간을 이탈을 안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매물대가 조금 두터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라면 그때부터 더욱더 상승 탄력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나 계속적인 주가 상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기술이 가장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원전 안에서의 탑픽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우리 기술 만나봤습니다. 원전 안에서 어떤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영위를 해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안에서는 신규로 나타난 기업들이 조금 불리한 위치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성이 탄탄해야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전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빼놓지 않고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조금 좋게 내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안에서도 역시나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이지만 오늘 장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우리 AI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이런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메시지 받고 있으니까요. 50분 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전반을 통틀어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이정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까지 내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멘토님 통해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을 뒤로 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볼까요? SY스틸텍 9시 18분경에 AI 시스템이 또 캐치를 해냈습니다. 재건 관련주로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날 때마다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대선을 보름 남겨두고 트럼프 후보의 승리 확률이 과반수를 넘어섰다. 2달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SY스틸텍 재건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의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SI 스틸텍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SI인데 여기 회사가 코론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재건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어제 미증시에서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 훈풍을 국내 증시까지도 와서 오늘도 이렇게 올라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재건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제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건주가 이렇게 오늘 빛을 발하고 있는데 또 웃긴 거는 방산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방산이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서 재건주, 방산주 같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올릴 수가 있다. 근데 미국 제품을 사기엔 너무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국내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호재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는 것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을 좀 유익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드리는데 재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부분은 또 북한이 또 러시아 쪽으로 파병을 했다 많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라고
라고 했던 만큼 이 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종전이 된다라고 해서 러시아 쪽이냐 유리하냐 우크라이나 쪽이 유리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시간은 많이 더욱더 끌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으로 어떻게 보면 재건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워낙 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많이 피폐해졌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더욱더 첨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 SIST텍 같은 경우도 차트상 흐름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대선까지, 미국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대선을 겪어봤잖아요. 대선 그리고 총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 소멸로 끝날 경우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좀 챙기고 나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물리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도 한 차례 더 상승세가 나온다면 그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다. 네, 다음 주부터는 약간 더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더욱더 힘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와 방산 관련주가 같이 오르는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SY 스틸텍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재료 소멸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또 코멘트를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참고하시면서 재건 관련주들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SY 스틸텍 오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9시 18분경에 AI가 포착을 해냈는데 오늘 장 안에서 13% 넘게 14%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죠. 오늘 안에서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으로 내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냥 수익을 챙겨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 가장 먼저 AI 시스템이 잡아냈습니다. 9시 13분경이었죠. 3차원 검사 융합 솔루션이라는 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반도체 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양산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 안에서도 9% 넘게 올랐고 차트를 봤을 때는 정말 꾸준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멀리 내다본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AI가 요 근래 진짜 많이 잡았던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종목만 잘 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AI 포착이 되면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져줬던 모습가 나왔고 여기서 이때부터 계속적인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매물대까지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8,000원 정도부터는 수익을 챙기면서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만 쳐다보는 시장이 아니라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도 좀 눈을 돌리는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물론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지금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아니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중소형주 관련주로 수익을 챙겨
나아가면서 어려운 시장을 조금 더 돌파하는 방법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신규 유입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불확실성한 대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연말로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나 아니면 해리스 둘 중에 누가 됐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은 최근에 어려웠지만 개별 이슈로 펜트론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꾸준히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왔지만 현재로 본다면 매물대에 이제 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선부터는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보유자분들이라면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AI 시스템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부터 정말 꾸준히 같이 잡아왔던 종목이 바로 이 펜트론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장 출발하고 나서 9시 13분경에 잡아줬지만 이미 그전에도 한번 잡았었고요. 그 이전에도 또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이 알려줬던 그 시점에 진입을 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셨다면 이 꾸준한 상승세 안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중장기적으로 놓고 갈 수 있는 인내심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정말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개별 이슈도 파악을 해주시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중장기적으로 시각을 또 바라봐 주시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이정호 멘토님과 추가적인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중에도 AI 시스템은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잡혔을지 멘토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코이버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어제 같은 장에서 미장에서 양자역학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다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우리로 그리고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 근데 코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양자역학은 아직까지도 좀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많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테마성으로만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 급등세가 되게 많이 연출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테마가 불면서 급등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갭 뜨고 나서 이렇게 급등세 20%가 넘고 10%가 넘는 종목들은 들어갈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더 차트상으로 안정화될 때 들어가자. 왜냐하면 저가인 종목들 그리고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드리는 게 뭐냐. 이럴 때 거래량이 안 터질 때는 우리가 조금 하루에 10주, 20주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모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모아가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날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아가다가 거래량이 없을 때 이 종목을 팔려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만약에 이 가격이 5,000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4,800원 뭐 이렇게 저가에밖에 못 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을 때 모아가고 거래량이 터질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양자역학 관련해가지고 양자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코이버, 우리로 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AI도 오늘 장에서 우리로 같은 경우는 바로 9시 1분에 포착을 한 다음에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거의 7%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지금도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쪽 테마들은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조금 안착을 하려면 시간적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안에서도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통신 기술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라는 개별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더해지면서 오늘 장 안에서는 18% 넘는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개별 이슈로 오늘 장에서 슈팅이 나오는 걸 내가 그때그때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AI 시스템이 대신 열일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개별 이슈들 뉴스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추가로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재건 테마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네. 남북경협 관련주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코데지 컴파인 같은 경우도 남북경협주로 관련돼 있고 대주주가 개성공단에 입점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시총이 낮은 부분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재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수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볼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뉴스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쪽으로 거기 전쟁 중인 국가에 파병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남북 경합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재건 쪽이 더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코데지 컴파니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아까 SY 스틸텍이랑 다른 흐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반에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때 그때 상승세가 되게 눈에 띄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거의 대선 코앞까지 오니까 차트상 흐름도 계속적인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는 저는 놓아줘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물려도 괜찮은 거는 재건이다. 왜냐하면 남북경합이나 이런 거는 더 안 좋게 될 가능성도 있고 당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연설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그때 빚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승세나 이런 거 나올 때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면서 재건을 차라리 유익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놓고 본다면 재건 쪽 말고도 남북 경합주로도 눈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안에서 코데즈 컴바인도 10% 넘게 또 상승률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장에서는 슈팅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에 내가 조금 몸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남북 경합주는 워낙 테마성이 짙은 부분이다 보니 재건 쪽으로만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내가 이 테마성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게 진입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포착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서 그날 장 안에서만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의 꼼꼼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앞으로 멘토님의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오후장까지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미증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제약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후장에서는 조금 더 놓자. 요즘은 장 초반에 대세 상승세를만 수익을 보고 나서 오후장에 조금 쉬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까지는 보수적으로 움직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